544번 볼게요. 예.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아까 제가 약간 정신 나가가지고 쓰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B가 밑에 있고 A가 위에 있고 난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근해 공식이 이상하니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 문제를 이제 끝까지 읽어보시면 잘못 적용하여 가지고 뭘 구했는데 올바른 근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적용한 거를 내가 이용한 걸 추적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좀 특이하긴 한데, 기왕 잘못된 근의 공식이 주어진 거 이거 가지고 잘못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계수는 어차피 이상태에서 두 개 더하면 합이고 곱하면 곱이잖아요.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예요? 친구들 뭐야? 합 더해봐. B분의 A 아니에요? 맞아요? 두 근의 곱은 뭐예요? 4B의 제곱이 분모고요. 4BC가 분자니까 B분의 C가 되겠네요. 이해하겠니? 예. 그래서 이거 실제로 뭐냐면 잘못된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잘못된 걸 왜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아니, 이거 잘못되게 풀었으니까요. 이 규칙을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일단 저건 저대로 두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k 곱하기 x 플러스 4 전체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0의 두 근 알파 베타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했다. 일단 첫 번째 얘를 한 문자로 보고 근해 공식을 적용했는데 잘못된 근해 공식을 적용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풀었더니 P하고 Q가 나왔다. 그러면 4 빼면 답일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인 거고, 그러면 제가 말한 알파 베타가 지금 잘못된 근해 공식인데 문제는 얘는 뭘 구한 거냐면 알파 더하기 4하고 베타 더하기 4를 구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알파 더하기 4 더하기 1, 여기도 베타 더하기 4 더하기 1로 읽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4 더하기 1, 이게 지금 2라는 얘기인데, 알파 더하기 4는 실제로 뭐냐면 제가 구했을 때 P라고 했어요. 그죠? 예. 베타 더하기 4는 얘가 구했을 때 Q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P 더하기 1 곱하기 Q 더하기 1은 2고요. 얘가 지금 뭘 따라가겠냐면 잘못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따라갈 거란 말이야. 이해하겠니? 자, 그럼 얘가 PQ 더하기 P 플러스 Q는 얼마란 소리예요? 1이라는 소리죠. 근데 PQ는 두 근의 곱인데, 두 근의 곱은 이게 뭐라고 써있냐? 두 근의 곱은 B분의 C라고 써있냐? 그렇게 읽지 말라고 했지. 1차의 계수분의 상수항이라고 써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차피 이거 한 문자로 볼 거니까 여기서 1차의 계수는 1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즉 PQ가 마이너스 8인 거야. 이해하겠니? 뭐라고 써있니? 1차의 계수분의 2차의 계수라고 써있죠? 1차의 계수가 1이고 2차의 계수 K니까 합이 K인 거예요. 이게 지금 1이다 이런 소리니까 K는 얼마다? 9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방정식은 9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0, 이게 되고요. 올바른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애당초 근해 공식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합만 구하는 건데. 그렇지 않니? 얘랑 얘를 보세요. 이걸 한 문자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을 제가 뭐라고 볼 거냐면 알파 더하기 4하고 베타 더하기 4라고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4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인데, 이게 올바른 근계수에서 마이너스 9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9분의 73 이게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해하겠죠? 이해하겠잖아. 네. 물론 이 과정이 좀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불편해? 이 정도면 풀만하지. 맞지 않아요? 제가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보통 여기서 막 전개하려고 하잖아. 안 그래도 된다고. 물론 전개도 똑같은 답 나오겠지만 그죠? 전개 안 하고 그냥 두근을 알파 더하기 4와 베타 더하기 4라고 보면 두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4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인데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이거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시면 되죠. 항상 뭘 명심하시면 되냐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니네가 이걸 x 플러스 4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때 그는 알파 더하기 4와 베타 더하기 4가 돼야 맞죠. 알파 베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545번 볼게요. 얘들은 여기다 풀어도 되니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근데 저 알파 베타 사실 누구예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뭐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했을 때 나오는 식이잖아. 그지? 물론 여기서는 그걸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고. 자, 두 근의 의미 때문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일 거고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도 0일 거예요. 여기까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fx를 구하라는데 여기가 이렇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2차로 써 있으면 fx를 구하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이걸 1차로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1차로 낮추는 비법이 근의 의미에서 이미 나와 있네요. 알파의 제곱은 무엇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 식을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놈은 마이너스 4알파다. 그럼 이 식은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4베타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이 말은 이거 잘 봐야 된다.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를 넣으면 저 위에 식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근을 구하려면 다 왼쪽으로 옮겨서 정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수 낼 거 아니야. 그치? 그잖아. 예. 근데 이 방정식이 뭐 같아야 되냐면 알파 베타가 근인 방정식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거의 실수배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fx의 2차항 기수도 1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냥 1배입니다. 1배라는 말은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써보면 f-x-1 이게 4x를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여기까지 식을 썼더라도 이 다음부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지. 그잖아. 우리는 PQ를 구하려면 그때 이게 안 쉽냐? 내 생각에는 이거 지금 fx를 구하라고 시킨 것 같거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fx 안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P 더하기 Q라는 건 여기에다가 1 대입해서 1 뺀 거거든요. 그러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1 대입해서 1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1이 되게 한 x는 얼마니? 마 2? 그치? 그럼 x에 마 2 대입하면 얘가 f1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f1이 얼마야? 실제로 마 2를 넣으셔야 된다. 1 넣으시면 안 돼요.
x에 마이너스 1 넣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4, 6, 11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1 빼면 p 더하기 q니까 p 더하기 q는 10이 됩니다. 물론 이게 겁나 쉬워 보이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전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줄 알면 이게 베스트예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할 줄 알면 베스트고 듣고 이해가 돼도 할 줄 알게 되려고 애써야겠죠. 듣고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을 위한 풀이를 시작합니다. 알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제 수업을 수강했으면 이쯤 되면 이해가 돼야 맞는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형태의 식들은 뭐라고 했냐면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항등식이란 말은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x 선생이 뭘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가 x로 변하는 애를 여기 집어넣을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런 게 있어요? 있죠. 뭐가 있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않나? 아니 x 그러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한다는 얘기냐면 이걸 대입하겠다고. 그럼 이걸 x를 집어넣어봐요. 어떻게 돼요? 저 괄호안이 x로 바뀌어버리죠. 그지 않냐 가더라? 그지? 그러면 fx는 x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전개하시면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가 되면서 얘랑 같은 거니까 p는 5고 q도 5구나. 그래서 p 더하기 q는 10이구나. 이렇게 수준 낮은 풀이를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뭐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풀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뇌가 최대한 동작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의 뇌가 너무 소중하니까 뇌를 아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웃기네. 근데 공감하지 어느 정도? 그죠? 네. 나의 뇌는 너무 소중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그죠? 저게 훨씬 좋구나. 아니 물어보는 게 뭐 PQ를 각각 구하고라고 했으면 전개하는 게 맞는데 그냥 P 더하기 Q만 구하라는데 뭘 전개까지 합니까? PQ가 뭔지 몰라도 P 더하기 Q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관점이다 라는 얘기고요. 물론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뭐 이런 풀이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뭐 너무 쪽이 좀 자신이 없고 이러면 이걸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풀이 방향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 풀 줄 아니까 됐다. 이게 제일 나쁜 자세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풀이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야 돼요. 그래야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더 나은 풀이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더 나은 풀이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예. 대부분 머리가 나빠도 열심히 하면 수학 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그냥 머리가 좋아져야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지금 나쁘다면 좋아지게 만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아지게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수학 문제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똑같이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도 어떤 학생은 수학을 고등 가서 되게 잘하고요. 어떤 학생은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 되게 못하는 친구들은 뭔가 머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뭔가 문제와 풀이를 1대1로 매칭시켜가지고 기억에 의존하는 풀이를 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학생일수록 고등 가서 내신이 와르르 붕괴 됩니다. 어떻게 중간까지 어떻게 버티다가 기말부터 완전 폭망. 그 어떻게 잘 버티면 고등 하에서 폭망. 일단 제가 봤을 때 2학년 넘기기 어려워요. 1학년 뭐 2학기에 자퇴하냐 2학년 1학기에 자퇴하냐 뭐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왜냐면 본인도 엄청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계속 1등급 찍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고1 중간고사까지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기말부터 이제 평면좌표 직방 원방 나오면서 너무 다양하게 풀이 문제들이 쏟아지게 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나중에 깨닫죠. 너무 나중에 깨달아도 이미 늦어요. 그때 가서 뭔가를 바꾸기가 진짜 무섭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 알았니? 그래서 너네가 진짜 니네의 머리를 사용해서 너네의 머리를 지금 좋게 만들지 않으면 고등 가서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얼마나 다행인 일이야. 내 머리가 지금 좋지 않더라도 훈련하면 머리가 진짜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라고 하면 제 대답은 예입니다. 예. 저는 그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알겠죠? 진짜로 수학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찰을 하면 인간의 뇌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해요. 알겠죠? 수학은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시겠죠? 내가 지금 머리가 나쁘다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거듭해서 머리를 더 좋게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546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허근을 가질 때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피해 값의 곱은. 이게 교육청 기출문제라서 좀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이 책 저 책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책 저 책에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 풀이도 많이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또 아니라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문제를 보면 저거 하는데 이러고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든 기억해서 풀게 하려면 뭐가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한 개의 풀이를 제가 고안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라도 이 문제를 만나면 늘 이 풀이가 생각나서 이 문제를 맞춘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전에 한 가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왜 a 플러스 bi는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꼭 이게 i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실수가 아닌 복소수면 다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 알파가 0이고 알파는 실수 아닌 복소수다. 즉 어쨌거나 허수 부분이 살아있는 수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a는 0, b는 0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이건 사실 고등수학 하에서 나오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입니다. 알겠죠? b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b 알파가 마이너스 a니까 양변을 b로 나눠서 알파는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어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이고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멍멍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개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가 0이어야 됩니다. 근데 b가 0이면 이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도 0이 되는 거죠. 증명까지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차피 이 위에 걸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i가 아니고, 알겠죠? 다른 허수여도 관계없다. 이 정도. 그러면 복소수의 상등을 사용할 때 허수 하나를 놔두고 그냥 문제 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허수로 묶으면 되니까. 굳이 i가 아니어도. 알겠죠? 요거 하나를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풀어도요, 애들이 다 끄덕끄덕해요. 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왜냐면 우리가 복소수의 상등을 이것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해하겠는 친구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 내가 이 풀이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속도도 꽤 빠른데 나중에도 기억이 되게 잘 나요. 혹시 덜 적은 친구 있나요? 이거? 지워도 되죠? 예. 속도도 꽤 빠른데 나중에 기억이 되게 잘 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허근 알파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하려고 이 허근 알파를 저기에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라는 사실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양변에 이걸 이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양변에 알파를 곱할게요. 그래야 알파의 세제곱이 나올 거 아니냐가더라. 맞아요.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p 알파의 제곱 더하기 p 플러스 3 알파는 0 이게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거 실수죠. 이것도 실수죠. 이것도 실수고요. 이건 허수예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친구들아, 이게 실수인지 허수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야. 즉, 이 식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는 저 알파의 제곱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라도 이 문제 풀이하시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정체를 모르는 애를 없애면 문제를 풀지 않을까? 그지? 얘는 실수인지 허수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데 방정식의 근의 의미에 따르면 알파의 제곱은 사실상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과 같기 때문에 이걸 저기에 집어넣어 버리면 알파의 제곱이 사라져 버리죠. 이해되냐 안 되니? 그럼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p 알파 제곱 대신에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넣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볼게요. 그럼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알파 플러스 p 곱하기 p 플러스 3 그리고 p 플러스 3 곱하기 알파는 0. 선생님 왜 전개를 하다 말아요? 왜 전개를 하다 마냐면 자, 이제 허수인 것은 알파밖에 안 남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알파를 묶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알파의 세제곱은 알파를 묶지 마세요. 실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p 더하기 3도 실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놔두고 허수가 곱해진 것들은 뭐만 남았냐면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p 플러스 3 이것만 남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되는 친구들? 이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얘가 0이고 얘도 0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제? 근데 뭐 저 앞쪽이 0이다는 딱히 의미는 없고 이게 0이 되는 p의 곱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p의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소리니까 이게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낼름 써보시면 항상 실근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수 p를 가질 거예요. 그 둘의 곱은 근과 기수의 관계에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지금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냐 안 나냐의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만나면 이 풀 생각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알파의 세제곱도 실수고 알파는 허수인데 알파의 제곱은 뭐지? 이 생각만 하시면 다음번에 늘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4단원 2차 방정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